투싼 하이브리드 모델입니다. 앞쪽에서의 공격적인 느낌 좋고요. 파라메트릭 주얼 그릴의 완성형을 보는 듯한 느낌도 있습니다. 히든 타입의 DRL은 참신한 시도이기 때문에 저는 높은 점수를 주고 싶고요. 범퍼 끝부분에 MFR 방식으로 LED 타입 헤드램프 적용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약간 날카로운 느낌들도 살아있지만 동글동글하면서 근육질 바디라인도 잘 살려주는 디자인이죠. 스마트 스트림 G1.6 터보 하이브리드 엔진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배기량은 1598cc고요. 엔진 최고 출력은 180마력의 토크 27입니다. 모터 출력은 44.2kW의 토크는 264고요. 시스템 최고 출력은 230마력입니다. 6단 자동기어랑 매칭을 이루고 있고요. 전면 디자인도 상당히 파격적이지만 이 측면에서 바라보면은 뒤쪽으로 이어지는 라인들, 굴곡들이 도드라지는데요. 현대의 금형 기술은 다시 한번 인정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참신한 시도 좋고요. 측면에서의 균형감도 좋은 편입니다. 휠베이스도 넉넉한 편에다가 앞쪽 오버행이 실제로도 짧고 또 디자인적으로도 보면 실제보다 짧아 보이는 듯한 느낌을 표현해주고 있기 때문에 옆에서의 비율이 더욱더 좋게 느껴집니다. C필러 쪽에 은색으로 마무리를 해주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도 참 센스있게 잘 표현을 해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뒤쪽 휀더 부분이나 이 굴곡, 그리고 앞쪽에서 이 굴곡은 언뜻 보면 토요타의 라브4가 살짝 연상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현대자동차만의 독특함으로 잘 소화를 해준 것 같고 디자인의 완성도 높게 평가해주고 싶습니다. 휠 타이어는 18인치 사양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타이어는 콘티넨탈입니다. 사이즈는 235, 60, 18이고요. 주유구는 푸시 타입이고요. 하이브리드 모델, 가솔린 기반의 하이브리드 모델이기 때문에 요소수 투입은 없습니다. 후면부 디자인에서도 독창적인 느낌들 꾸준하게 이어가고 있고요. 저는 특히 테일 램프를 칭찬을 해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현대 엠블럼만 보이시잖아요. 와이퍼는 스포일러 안쪽으로 깊이 자리하고 있어서 뒤쪽에서 봤을 때 깔끔한 느낌들을 잘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테일 램프가 바디 안쪽으로 파고 들어가는 듯한 느낌으로 굉장히 공격적이면서도 또 파격적인 느낌 잘 살려주고 있는데요. 이런 시소들은 참신하면서도 추후에도 꾸준하게 좀 독특함으로 승부를 걸었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테일 램프 길게 이어지고 있는 이런 부분들도 실제보다 차를 커 보이고 또 넓고 안정감 있어 보이게 하는데 역할을 톡톡히 해주고 있는 것 같고요. 아쉬운 점을 말씀을 드리면 얼마 전에 시승을 했던 코나에도 LED 타입의 방향지 시등이 들어가 있는데 그 윗급이죠. 투싼의 그냥 일반 벌보는 못내 아쉬운 것 같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이런 데도 파라메트릭 주얼이 잘 표현이 되어 있고 디퓨저는 조금 더 심플하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브리드 모델답게 노출형 머플러를 채택하기보다는 조수석 뒤쪽으로 여기 보시면 바닥 쪽을 향하고 있습니다. 싱글 타입으로 이쪽에서 바닥 쪽으로 마무리를 해주고 있고요. 뒤쪽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후륜 멀티링크 서스펜션 갖춰주고 있습니다. 뒤에서 보더라도 안정감 있는 느낌, 그리고 완성도 높은 디자인은 충분하게 전달이 되는 것 같네요. 트렁크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타일게이트 역시 전동이고요. 속도를 조절할 수 있다고 하는데 지금은 조금 느리게 셋업이 되어 있네요. 그리고 올라갈 때 살짝 보니까 번호판 보조등은 LED 타입입니다. 트렁크 공간은 역시 TV에서 그 광고할 때 보는 것처럼 굉장히 넓고요. 아래쪽에 보시면 2단으로 이렇게 조절할 수 있어서 공간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뒤쪽에 레버를 잡아당기면 이렇게 시트 폴딩 가능하고요. 앞쪽에 제가 짐을 조금 놨는데 치워서 평평한 걸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리를 조금 해볼게요. 정리를 하면은 이렇게 평평하고 넓은 공간이 확보가 됩니다. 저는 지금 뒤쪽에 이 트레이를 밑으로 내려놨기 때문에 약간 턱이 진 것처럼 보이는데 이 트레이를 위로 올리면 굉장히 평평한 공간이 확보가 됩니다. 많은 분들이 TV 광고에서 나오는 것처럼 정말 넓냐, 180이 넘어도 누울 수 있냐 이런 거 물어보시는데 앞좌석을 앞으로 조금 민다 그러면은 보조재 앞쪽에 좀 틈에 넣고요 하면은 180 신장을 가지신 분들도 충분히 여유 있게 누우실 수는 있습니다. 조수석 뒤쪽은 보여드렸고 운전석 뒤쪽으로 틀어서 보면은 여기는 옵션을 하면 LED로 실내등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조수석 뒤쪽에도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은 조금 아쉽고요. 12V 파워 아울렛 커버링 되어 있고 깔끔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조수석과 마찬가지로 운전석 뒤쪽에서도 레버 잡아 당기시면은 시트 폴딩 할 수가 있지요. 바닥 공간도 스티로폼으로 이 틀을 잘 짜여 놨기 때문에 타월이라든가 세차용품 같은 거 보관하시면 아주 깔끔하게 트렁크를 유지하실 수가 있죠. 전동 테일게이트는 위쪽에서 버튼으로 조작 가능합니다.
실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키는 소나타나 다른 차량들, 현대자동차의 다른 차량들과 같이 공유하고 있고요. 이 차량은 주차보조 앞뒤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아웃도어 핸들의 스마트 키 버튼은 뒤쪽에는 없고요. 앞쪽에 이렇게 음각으로 처리가 되어 있죠. 실내를 열어보면 제가 지금 시승하고 있는 차량은 그레이 컬러의 내장은 블랙에 이 패브릭 같은 경우에는 멋스러운 브라운으로 아주 깔끔하게 잘 꾸며져 있습니다. 생각보다 이 브라운 시트가 색깔이 조금 짙은 편이기 때문에 글쎄요, 블랙을 선호하는 저도 브라운 시트는 선택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인디고가 굉장히 이쁘고 또 매력적이기는 한데요, 그 친구도 어떻게 생각을 해보면 오염에는 조금 취약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도어 쪽부터 설명을 드려보면 쭉 뻗어있는 라인이 실제보다 조금 차분하고 넓어 보이게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재나 패턴 같은 것들 달리 가져가고 있는 점도 저는 칭찬을 해주고 싶고요. 단순한 소재가 아니고 이런 천 같은 재질들도 충분히 실내 내장으로 활용도가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죠. 시트는 2개까지 메모리 가능하고요. 윈도우 컨트롤은 앞뒤 모두 올 오토 타입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여기에 하이그로시를 해놓으면 손이 많이 닿는데 오염하고 흠집에서 좀 취약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내포켓은 이 각도라든가 쓰임새는 좀 좋게 신경을 썼지만 크기가 좀 작은 게 단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아쉽습니다. 사운드 시스템은 보스 채택을 해주고 있고 물론 옵션이죠. 투싼이라고 이쪽에 알루미늄으로 플레이트 마무리되어 있습니다. 시트는 2웨이 타입 럼버 서포트를 포함을 하고 있고 전동 기본 적용을 해주고 있고 이런 테두리에 색깔을 달리 가는 스티치들을 조금 도드라지게 해줘서 시각적으로 좀 세련됐다라는 느낌, 고급스러운 느낌들도 표현을 합니다. 이 등받이 끝부분에 이렇게 플라스틱 같은 걸로 마무리를 해주고 있는데 이런 것도 포인트로 좋은 것 같고요. 헤드레스트가 생각보다 제 체형에는 좀 잘 맞았던 것 같습니다. 시트는 등받이나 안장 모두 편안했고요. 아래쪽에 보시면 페달은 스포츠형입니다. 고무랑 금속이 혼합이 되어 있고 오르간 타입이죠. 투싼에서 제가 좀 의아했던 부분이 풋레스트가 생각보다 짧습니다. 이게 만약에 해외로 수출이 되면 좀 길어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이렇게 발이 큰 편이 아닌데도 제 발에도 조금 짧은 듯 싶어서 저런 부분들은 추후에 좀 개선의 여지가 있지 않나 싶고요. 틸팅 앤 텔레스코픽은 수동 레버 타입입니다. 하이브리드 모델이라서 이쪽에 보시면 배터리 리셋하는 버튼이 하나 더 추가가 돼 있죠. 테일게이트 전동으로 작동을 하실 수가 있고 조사각 조절도 가능합니다. 0레벨부터 3레벨까지 가능하네요. SBW 방식의 기어 변속은 버튼 타입을 채택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 측면에 이렇게 공간을 좀 확보해주고 있는 점도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티어링은 4스포크 타입이고요. 아반떼 것과 같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4스포크면은 굉장히 좀 진부해 보이고 지루할 수 있는데 현대자동차가 디자인을 참 잘 이끌어내고 있다는 느낌도 바로 이런 포인트에서 저는 받는 것 같습니다. 그립 같은 거 나쁘지 않고요. 또 여성 운전자분들이 잡았을 때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을 정도의 아주 절묘한 두께입니다. 그리고 가죽 같은 것들은 여기에도 이 펀칭으로 좀 타공이 들어갔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은 아쉬움으로 남겨보고요. 시동은 버튼 타입입니다. 하이브리드 모델답게 초기에 시동을 했을 때 소음 진동이 전혀 없다는 게 장점이죠. 바로 EV 모드가 개입을 적극적으로 해주니까 좀 편안한 느낌이 있습니다. 클러스터는 오픈 타입인데 그런 질문들 많이 주시더라고요. 햇빛이 비치면 여기에 좀 어른어른거리거나 흐려지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 하시는데 시승 차량은 보시는 것처럼 틴팅이 전혀 안 돼 있고요. 틴팅이 안 돼 있는 차량을 제가 지금 타봤는데 역광에서도 그렇고 실제 빛이 마주봐도 그렇고 전혀 시인성에는 문제가 없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붕 떠 있으니까 좀 시원한 느낌도 있고요. 드라이브 모드는 스마트, 스포츠, 에코 이렇게 3가지 지원을 해줍니다. 그 밖에 메뉴들은 기존 현대자동차에서 사용하는 것들 그대로 가져왔기 때문에 편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스티어링 좌측에는 인포테인먼트에 관련된 기능들, 그리고 여기 보시면 패들 시프트 준비가 되어 있네요. 우측에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에 관련된 기능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잘 보시면 이 위쪽이 이렇게 밋밋하게 쭉 가기 때문에 개방감이 상당합니다. 그리고 컨셉카를 타고 있는 듯한 느낌도 살짝 전달을 해줘서 기분 좋습니다. 비상등 스위치는 제일 위에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고요. 여기도 하이그로시가 좀 너무 많은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은 듭니다. 이 공조장치의 에어벤트 나오는 이 송풍구가 쭉 연결되고요. 이쪽까지도 디자인으로 쭉 연결됩니다. 물론 이제 실제 바람이 나오는 부분은 여기,
그 다음에 여기만 나오지만 어쨌든 쭉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서 도어까지도 일체감 있게 가다 보니까는 좀 감싸 안아주는 듯한 느낌, 그리고 디자인에서의 어떤 세련된 맛을 아주 잘 표현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와이드 타입의 고해상도 AVM 포함이 되어 있고요. 안드로이드 오토, 애플 카플레이 모두 다 지원을 해줍니다. 기본 메뉴 구성이나 작동 방법, 그리고 조작했을 때의 반응은 워낙에 현대자동차가 강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아쉬운 점들은 없었고요. 보시면은 버튼이 꽤 많은데 평평하게 구성을 해놓고 터치 타입으로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복잡해 보이거나 좀 조잡해 보이는 느낌 없이 깔끔하고 세련된 느낌이 아주 괜찮습니다. 다만 이제 오래 사용을 했을 때 글쎄요, 이런데 오염하고 흠집이 어떨런지는 조금 더 사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공기청정 기능 같은 것들도 적극적으로 갖춰주고 있어서 차 급에 한정되지 않고 필요한 기능들을 잘 반영했다는 느낌 받고요. 아래쪽으로 보시면 USB 단자, 12V 파워 아울렛, 그리고 USB 충전 단자 이렇게 갖춰주고 있고, 스마트폰 충전이 여기서 되는 게 아니고 이쪽에 이렇게 거치가 됩니다. 그래서 급브레이크 같은 거 밟아보면은 조금 이렇게 들썩들썩 하는 게 발견이 돼서 그런 부분들은 추후에 한번 개선을 해보면 어떨까 싶고요. 통풍하고 열선은 각각 3단으로 조절 가능하고 스티어링에도 열선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반응 나쁘지 않고, 통풍 시트는 등받이 안장 모두 시원하게 잘 대응을 해주는 것 같더라고요. 카메라 화질 한번 보여드릴까요? 예, 요 정도고, 낮에는 해상도 아주 좋습니다. 근데 밤에는 글쎄요, 제가 어두운 주차장에서 한번 켜보니까 상대적으로 조금 해상도가 떨어지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드라이브 모드는 좀 전에 보여드린 것처럼 여기에서 이렇게 토글 타입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모두 3가지입니다. 기어 변속은 버튼 타입이고 이제는 좀 적응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다이얼 방식이 조금 더 편한 것 같습니다.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오토 홀드 준비가 되어 있고, 컵홀더는 오픈 타입으로 2개입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센터 터널이 약간 높이 있게 이렇게 올라와 있기 때문에 팔 거치하는 게 굉장히 자연스럽고 편안했고요. 안쪽의 공간은 조명은 조금 아쉽지만 공간에서의 아쉬움은 없었습니다. 이런 끝부분 마무리도 잘 되어 있고요. 조수석 수납 공간은 잡아당기는 방식이고 딱 적당한 것 같습니다. 부족하지도 과하지도 않고요. 조명 같은 것들도 꼼꼼하게 잘 갖춰주고 있네요. 뒷좌석입니다. 일단 유리는 끝까지 깔끔하게 잘 내려가네요. 뒤쪽에 열선은 2단으로 조절이 가능하고요. 등받이하고 안장 모두 열선 들어옵니다. 바닥 부분은 깊게 파여 있고 또 가운데 턱이 높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발 공간 충분히 여유가 있고요. 시트는 제가 한쪽은 완전히 세워놨고 한쪽은 완전히 눕혀놨습니다. 이 정도의 각도 조절, 여기에서 레버를 잡아당기시면 되는데요. 각도 조절이 충분하기 때문에 장거리 여행 같은 거 하실 때 편안하게 이동 가능하십니다. 가운데 이렇게 잡아당기면 암레스트 준비가 되어 있고요. 제가 지금 각도를 좀 세워놔서 이 암레스트 각도가 좀 애매하게 떨어지긴 합니다만 편안하십니다. 오픈 타입으로 컵홀더 2개 준비가 되어 있고요. 뒤쪽에 제가 한번 앉아보면 타고 내리기가 일단 굉장히 편했습니다. 편하고 발 공간 여유 좋고요. 그리고 무릎 공간도 주먹 3개 정도는 아주 여유 있게 확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에어벤트, 투싼은 에어벤트가 있죠. 코나는 없는데 코나까지 좀 있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그런 점은 좀 확장을 했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워크인 스위치도 준비가 되어 있고요. 릴렉스 컴포트 시트는 아니지만은 어쨌거나 편의 장비 꼼꼼하게 잘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센스 있게 최근 트렌드에 맞춰서 USB 방식의 충전 단자 2개 마련을 해줬고요. 뒤쪽에서 이렇게 바라보면 컨셉카 느낌이 제대로 느껴지는데요. 저는 이 위 아무것도 거슬리지 않고 딱 핸들만 이렇게 올라오는 게 참 참신한 시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운전석 쪽으로 살짝 틀어져 있는 것도 사용의 편의성을 높여주고 있지 않나 싶고요. 파노라마 타입 썬루프는 개방감 좋고요. 가운데에 바가 있긴 하지만 그렇게 거슬리지 않습니다. 안전 측면에서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파노라마 썬루프는 잡소리도 없었고 저는 옵션으로 적극적으로 추천드립니다. 투싼 하이브리드 모델을 시승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드는 느낌은 이 시원한 개방감인데요. 시트 포지션도 절묘하지만 컨셉카 느낌의 이 독특한 디자인 덕분에 앞쪽에서의 전달되는 이 개방감이 상당합니다. SUV보다는 승용차에 가까운 느낌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운전하기에 그만큼 부담이 없다는 얘기죠. 기본적으로 스티어는 언더스티어 성향을 보이기는 하는데 다루기 힘들거나 좀 위험할 정도의 느낌은 아닙니다. 전자장치의 개입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따라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글쎄요, 사륜 시스템이 적용이 안 돼서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크게 불편하거나 불안감은 없었다라는 점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시스템 최고 출력은 230마력인가요? 제가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 실제 제가 체감하는 마력은 글쎄요 한 190마력대 후반에서 200마력대 초반의 느낌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스티어링은 보타도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니고요. 고속 주행을 했을 때의 안정감이 좀 답보가 되는, 어느 정도까지는 보장이 되는 그런 모습들 보기 좋았습니다. 소음하고 진동 수준도 상당히 잘 제어가 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는데요. 전세대 투싼에 비해서도 사뭇 다른 느낌이 저는 굉장히 기분 좋게 다가옵니다. 이중접합 차음 유리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일반 유리를 채택을 하고 있음에도 이 정도의 소음 진동이라고 하면은 저는 충분한 만족감 줄 수 있다라고 봅니다. 물론 지금 화면에 제가 이 카메라 거치가 천장에 바싹 다가가 있기 때문에 실제 제가 체감하는 소음 진동 수준보다는 조금 더 전달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은 실제 한번 시승을 해보시면 굉장히 잘 제어가 되어 있다는 거 느끼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엔진의 반응은 시속 100km까지는 EV 모드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주기 때문에 좀 편안한 느낌이 있습니다. 1600cc 가솔린 터보 엔진을 베이스로 하고 있어서 좀 부족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왕왕 계신 것 같은데요. 파워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뛰어넘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조향 보조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물론 내비게이션하고 연동을 해서 구간 단속이라든가 곳곳에 포인트마다 단속하는 데서는 알아서, 그 다음에 규정 속도가 정해져 있으면 제한 속도에 맞춰서 자동으로 가감속을 해주는 부분은 분명히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차와의 거리 조절 뿐만 아니고 중간에 끼어 들었을 때도 이전보다는 사뭇 좀 안정감이 있다고 그럴까요? 움찔움찔하거나 불안한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브레이크 성능도 저는 준수하다라고 전달을 좀 드려보고 싶고요. 글쎄요, 지금 혼자 타고 있기 때문에 크게 그렇게 밀린다는 느낌도 받지 못했습니다. 장거리를 좀 타보고 3명 또는 4명이 타봤을 때의 풀브레이킹 테스트를 좀 해봐야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첫 인상에서는 브레이크도 초반부터 담력 꾸준하게 가져가고 있고 특별히 그렇게 흔들리거나 쉽게 피로도를 느끼지는 않는 것 같네요. 사운드 시스템은 옵션으로 보스를 채택을 해주고 있는데 스피커 괜찮죠? 한번 들어볼까요? 밸런스는 나쁘지 않은 편인데 이 해상력이라고 할까요? 그게 이렇게 청아하거나 찰랑찰랑하거나 이런 느낌들은 조금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도 기본 오디오보다는 힘이 조금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음악에 민감한 분이 아니시라면은 어느 정도의 만족감은 보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연비는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주행을 하셔도 화면에 좀 작게 보이실 것 같기는 한데 지금 16.8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20km까지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고요. 짧은 시승이지만 이 차를 타보면서 제가 느꼈던 유일한 단점은 옵션으로 4륜구동을 선택할 수 없다는 거를 제외한다라고 하면 저는 단점을 찾기가 어려운 차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미션 반응도 울컥울컥 하거나 말타는 느낌이 많이 없어서 편안했고요. 방향지등을 켜게 되면 고급 옵션이죠. 지금처럼 후측방 모니터링이 안쪽 클러스터에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양쪽 실린더에 좌측 우측이 표시가 되니까 운전할 때 굉장히 좀 편안하게 시야에 들어오는 점이 장점이라고 봅니다. 이렇게 보니까 HUD는 하나 좀 있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점은 못내 아쉽네요. 그렇다고 또 여기에 이렇게 깔끔한 디자인의 컴바이너 타임 넣고 하면은 저는 조금 선호하진 않습니다. 근데 HUD를 워낙에 선호하시는 소비자분들이 많다 보니까 언급은 제가 좀 드려볼게요. 드라이브 모드는 총 3가지 지원을 해줍니다. 에코, 스포츠, 스마트. 모드 간의 편차도 제법 있는 편이고 이 모드를 변경시킬 때 빠릿빠릿하게 다가오죠. 그리고 시프트 다운을 통해서 킥다운 같은 거 해보면 제법 치고 나갑니다. 순간적으로 치고 나가는 느낌들이 제법 있어서 이 정도면은 그러니까 기존의 하이브리드라고 하면은 연비만 생각을 하고 친환경 다 좋은데
파워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조금 아쉬움이 없진 않았거든요. 근데 최근에 나오는 하이브리드 차량들을 보면 오히려 그냥 가솔린 차량보다 더 낫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고 있어서 이런 점에서는 연비도 충족을 시켜주고 파워라고 하는 부분에서도 어느 정도의 만족감을 가져다 주고 있기 때문에 가격대, 이 차량 가격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들이 있는데 저는 충분한 가치는 있다고 봅니다. 엔진 회전 질감도 생각보다 괜찮은 것 같아요. 예, 생각보다 좀 마일드한 느낌도 있으면서 이 갤갤대거나 부족하거나 이런 느낌이 아니고 고RPM도 쭉 짜주는 느낌이 드니까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최대 토크도 1500rpm에서 2000rpm, 여기서부터 4000rpm 이 실용 구간에서 꾸준하게 토크 밴드가 형성이 되다 보니까 가속 페달 밟았을 때의 이 힘있는 느낌, 이런 것들은 꾸준하게 운전자한테 전달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만족감이 높은 것 같고요. 앰비언트 라이트가 부분 보이기는 합니다. 뭐 이 센터터널 측면 이런 데 보면은 은근하게 들어오는데 화면에 이렇게 탁 도드라지게 보일 정도로 독일 차들이 그런 거 잘하죠. 얇고 진하면서 이렇게 길게 쫙 뻗어 있는 그런 앰비언트 라이트, 기본적으로 이렇게 운전석 감싸주고 있고 전체적으로 크러쉬 패드의 느낌이 좋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10분 좀 잘 살려줄 수 있는 건 바로 이 진하고 얇고 길게 쭉 뻗어 있는 앰비언트 라이트가 아닌가 싶은데요. 그런 것들은 추후에 좀 개선이 되면은 훨씬 더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지금 저속으로 제가 가고 있긴 합니다만은 터널에서 주행을 고속으로 해 보더라도 풍절음이라든가 이 주변에서 들리는 공명음, 울리는 듯한 느낌, 이런 것들도 크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도어가 많이 부실하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제가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될 것들은 다 갖추고 있다라고 이야기 드리는 이유가 이런 공명음이라든가 풍절음 같은 것들이 크게 도드라지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타이어 선택 때문에 그런지 노면에서의 소음도 그렇게 거슬리지는 않고요. 배기음은 좀 밋밋하네요. 급격하게 차선을 변경해 봐도 또는 앞에 갑자기 뭔가 나타났을 때 긴급 회피라고 하던가요, 어쨌든 차선을 좀 급하게 바꿔보고 하더라도 상당히 안정감 있게 착 잘 달라붙어서 유지를 해줍니다. 보통 승용차에서 이런 느낌이 많이 드는데 투싼 신형 같은 경우는 SUV에서도 상당한 안정감을 구현하려고 노력을 했다라는 게 느껴집니다. 터널 구간에서 조금 달려보면 차량의 소음 진동이 조금 더 도드라지거든요. 근데 어떻게 소음이 돼서 화면으로 보여질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실제 체감을 했을 때에는 공명음이라든가 노면에서 올라오는 소음들, 그 다음에 풍절음 같은 것들이 굉장히 제어가 잘 돼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물론 한 130, 140 요대를 넘어가게 되면은 어쩔 수 없이 이제 A필러 쪽에서도 좀 바람 소리도 들리고 바닥에서의 소음도 조금 커지는 듯한 느낌이 있지만 한 80에서 120 기준속, 통상적인 기준속도 구간 안에서는 충분히 조용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쪽에는 맥퍼슨 스트로, 뒤쪽에는 멀티링크의 서스펜션 구조를 갖추고 있는데 이 분야에 있어서는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가 생각보다 꽤 축적된 노하우를 갖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앞뒤 좌석 간의 승차감 차이도 크지 않고요. 앞쪽에서 느껴지는 안정감이라든가 부드러움, 승차감에 대한 전체적인 만족도도 저는 높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괜찮아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은 지금 제가 셋업을 한 것처럼 일정 구간만큼은, 일정 시간만큼은 조향 보조까지 같이 지원을 해줍니다. 이게 참 좋은 기능인데 안전이 확보가 됐다라고 하면 한 3분에서 5분 정도, 5분 이상도 가줬으면 좋겠는데 바로 핸들을 잡으라고 저렇게 워닝이 뜨잖아요. 물론 이제 안전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적극적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런데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는 충분히 이 이상을 버틸 수가 있거든요. 어떤 법 제도적인 측면에서 이 부분 제가 시승할 때마다 계속 언급을 드리는데 빠르게 좀 풀어주셔서 이런 기능들은 조금 더 활용도를 넓히고 또 기술도 빠르게 발전할 수 있도록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시트 포지션이라든가 전방의 시야는 거의 수입 경쟁 차량들하고 비교를 해보더라도 저는 확실한 우위에 있다라고 보고요. 승하차도 편했고 이 높이가 절묘합니다. 한국 사람 체형에 참 잘 맞는 것 같아요. 저처럼 키가 크지 않은 사람들은 투싼 너무 편하게 잘 탈 수 있을 것 같아요. 3세대 셰시를 사용을 하면서 그 강성이 한껏 높아졌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과속 방지턱 같은 거 넘어보면 탄탄하고 쫀득한 느낌을 전해주면서
이전 국산 차들에서 그 약간 찌그덕거리고 되게 불편하고 불안했던 느낌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투싼이 차급이 소형 SUV에 속하게 되는데요. 물론 뭐 아래쪽으로는 코너가 위치하고 있긴 합니다만은 어쨌거나 기존의 소형 SUV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차체 강성이라든가 그리고 서스펜션의 셋업, 승차감 이런 부분들은 차급에 따라서 정확하게 탁탁탁 차이가 난다라기보다는 차급은 조금 다르지만은 충분하게 만족도를 높이려고 노력을 했다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짧은 시승이기는 합니다만은 일단 도심 구간에서의 연비를 좀 말씀을 드려보면은요, 18인치 사양이고 빌트인 캠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공인연비가 15.8이고 도심에서는 16.3, 고속도로에서 15.1인가요? 15km 조금 넘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도심 주행에서는 15.5에서 16.5, 뭐 여유있게 공인연비에 육박하는, 공인연비를 넘어서는 연비를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EV 모드가 예전에 현대자동차의 하이브리드보다는 상당히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주고, 또 EV 모드가 개입했다 안 했다, 다시 말씀드리면 모터가 붙었다 떨어졌다 할 때 그 이질감도 아주 잘 스무스하게 부드럽게 아주 잘 세팅을 해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이브리드 모델 특유의 그 고주파음 같은 거 아실런지 모르겠는데 있거든요. 근데 짧은 시승이기는 합니다만 어쨌거나 제가 시승하는 도간에는 뭐 고주파음 같은 것들도 크게 거슬리지는 않았고요. 이 살짝 언덕 구간에서의 가속력도 힘이 있기 때문에 전혀 답답한 느낌은 받지 못했고요. 코너링에서의 느낌도 제법 날카로우면서 진득하게 이렇게 물고 나가는 느낌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코너링을 해보면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소렌토 하이브리드에서는 4륜이 선택이 가능했는데 네, 지금 이 친구 투싼 하이브리드에서는 4륜 선택이 안 되더라고요. 뭐 차 크기가 있어서 시스템을 꾸겨 넣는다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시스템을 배치시키기가 조금 어려웠는지 어쨌거나 4륜이 안 돼서 이런 데서 4륜으로 좀 한번 잡아 돌려봤으면은 확실하게 그 맛을 좀 느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점은 조금 아쉽습니다. 하지만 차량의 크기가 그렇게 큰 편도 아니고 중량이 많이 나가는 것도 아니죠. 거기다가 셰시 밸런스가 굉장히 좋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뭐 전륜구동이라고 해도 코너링 같은 데서 그렇게 불편하거나 좀 답답하다 이런 느낌은 크게 받지 못했습니다. 아무래도 힘있는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한몫 단단히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EV 모드가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시속 100km까지도 개입을 해주고, 어지간한 구간에서는 계속 EV 모드가 뜨니까 연비 좀 보세요. 뭐 17km 정도는 가다서다 반복해도 꾸준하게 유지를 해주고 18km도 어렵지 않습니다. 대기 고객이 많은 차량 중에 하나죠. 그리고 핫하기도 하고요. 저 최근에 출시됐으니까 주행할 때의 느낌도 그렇지만 주변에서 바라보는 이 하차감이 상당합니다. 아무래도 신차의 프리미엄이 아닌가 싶고요. 운전하면서도 많이들 쳐다봐 주시네요. 네, 이상 준이TV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